자, 안녕하십니까. 황금맥입니다. 황금맥의 점상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단 방송을 여기서도 하고 타 방송에서도 좀 하는데요.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2차 전지, 캐즘 이렇게 자꾸 물어보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캐즘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용어도 살짝 언급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캐즘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오늘 체크를 좀 수치를 봐가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 2차 전지 캐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자, 도대체 캐즘은 뭐냐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즘이라는 건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들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산업이 있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 그러면 성장을 하다가요, 중간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우리 주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도 쭉 올라가다가 조정 잠깐 나오고 그리고 신고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중간에 쉬는 구간을 바로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캐즘 구간에서 준비를 잘 하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바로 그 캐즘 구간에서 계속 사모읍니다. 그래서 이 캐즘은요,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캐즘, 이게 도대체 왜 나오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2차 전지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둔화가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가격 부담 때문입니다. 자, 2차 전지, 즉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간 전기차는요, 제일 많이 쓰잖아요. 가격이 내연차에 비해서 40% 정도 비쌉니다. 이유는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가격을 낮출 때까지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가 좀 힘들다는 거겠죠. 자, 그 가격 때문에 캐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전기차를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편리한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도 좀 부족해요. 우리가 주유소 가면 쉽게 주유를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가도 충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찾기도 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렇게 충전 인프라가 또 부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일어났죠. 배터리가 폭발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 자동차에서 예전에는 내연차가 폭발을 하면 끄면 되는 거였거든요. 수화기로 끄면 되는데 이 배터리 폭발하면 수화기를 안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 우려가 또 커졌고요. 자,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자동차 가격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즉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IRA 법안을 이용해서 자동차 만들 때 생산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이 지원이 없다 그러면은 팔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지금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고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보조금이 대부분의 나라의 보조금이 다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조기에 보조금이 싹 다 없어지면서 2차 전지, 즉 전기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올해는 다시 부활하긴 했는데 작년까지는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캐즘이 나왔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주가가 내려왔고 실적도 다 내려온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캐즘이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있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캐즘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요. 캐즘은 있었느냐?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냐면 2025년 올해 1분기에요. 1월, 2월, 3월까지 1분기 동안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이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38%,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인스톨레이션, 즉 깔린 그 수요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 그리고 2023년, 2024년 안 줄었어요. 분명히 캐즘이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보시는 건 2025년이니까 제외하고요. 2023년에 비해서도 올랐어요. 캐즘이 아니에요. 그쵸? 이상하죠? 자, 이 수치는 물론 중국 시장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빼면 또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파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따져보겠습니다. 자, 비중국 전기차 수요.
다시 말해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작년에 어떻냐. 자, 여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수요가 0.7%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한 게 아니에요. 0.7%. 성장이 좀 줄었을 뿐인데요. 수요는 많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줄일 이유가 없죠. 올해는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요는 거의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적자를 봤을까?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유럽의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 부활을 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 분명히 좋아졌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IRA 보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1분기 수요 증가 분명히 했습니다. 좀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38%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요. 이거 사재기 아니냐, 관세 때문에.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올해 말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인 2024년에도 감소율은 0.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작년 수요는 미미했다. 캐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캐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5년 올해 1분기 한국 배터리 일단 시장 점유율을 한번 제가 쭉 보면요. 18%입니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그리고 삼성 SJ 3개 회사 다 포함하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중국까지 포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23%에서 올해 18%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4.5%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수요가 0.7% 줄었는데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4.5% 축소가 됐어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점유율은요, 67%까지 가면서 오히려 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싹 다 누가? 중국 기업들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시면요. 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캐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줄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처럼 배터리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의 지금 구조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금 매매하는 구조를 예전하고 똑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문제는 뭔가 따져봤을 때요. 핵심은요. 가격입니다. 자, 중국은요. 이전에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요. 항상 가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은 싼 것만 판다. 그래서 중국에서 LFP 배터리가 나왔을 때 저가형 배터리 저거 못 써. 자동차의 배터리에 장착하면 200km도 못 가. 겨울에 저거 LF 배터리는 지금 200km 가면 100km도 못 가. 우리 굉장히 중국의 기술력을 폄하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격이 저렇게 싸면 해당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그런 폄하와 무시를 싹 다 무시를 하고요. 자, 중국은 가격 하락으로 대량 수요를 창출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많이 창출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술력을 증강을 해서 주행거리도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폈는데요. 이게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에 집중을 했고요. 저렴한 배터리에 집중을 했고 그게 가격 저렴화를 유지시켜줬고요. 그러면서 캐즘, 즉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빠르게 해결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예전에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라디오 처음 나왔을 때 TV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신기해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중간에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근데 그걸 중간에 이렇게 수요가 줄었던 거를 우리가 캐즘이라 그러는데 그 캐즘을 해결했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가격이겠습니다. 자,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확 떨어뜨렸거든요. 자동차 가격 확 떨어뜨렸고 TV 가격 확 떨어뜨리면서 수요를 확 창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캐즘을 없앴는데 중국이 바로 그런 전략을 쓰면서 캐즘을 한 방에 털어냈습니다. 6개월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요, 중국의 기술력을 폄하했지만 중국은 점유율 확대로 그거를 그냥 눈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중국은 점유율 확대 후에 주행거리 연장을 하는 기술력을 개발을 해서 LFP
그 효율이 즉 주행거리가 지금 NCM 배터리만큼 올라왔다. 거의 90%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비용까지 낮춰버렸습니다. 주행거리를 확 늘려버렸는데 대량 생산을 하면서 비용을 완전히 낮춰졌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요, 기술력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우선 기술력에 먼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런 전략을 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매 비중을 모두 중국 기업들한테 다 뺏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 점유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굉장히 거의 1년 만에 5% 가까이 쭉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전 전략으로 이런 중국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점유율이 작년에 비해서 5%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점유율이 유지가 될까요? 제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점유율은 더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17%, 18% 점유율, 내년에는 15% 언더가 될 수도 있고 또 두 자릿수가 지금 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공략대로 간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한국 배터리는요, 전략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로 가격의 포커스에 맞춰서 중국이 했던 전략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자, 다음 보시면 가장 빠른 해결책은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가격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의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가격, 첫 단추를 다시 꿰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한국은요, NCM 배터리가 강세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LFP 배터리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경쟁력에서 밀리죠. 가격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로 개발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이 차세대 배터리로 개발하는 거는 나트륨 배터리인데요. 만약에 한국이 최대한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특히 안정성을 위해서 한다고 치더라도요, 중국한테 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지금 중국이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나트륨 계열의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 그래도 중국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기존 전략 보시면요.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니켈 계열 배터리, 즉 NCM 배터리도 니켈 계열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LFP 배터리도 바로 니켈을 양극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니켈은 희귀금속이에요. 무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희귀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뽑아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리튬 지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다 뽑아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희귀해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아까 나트륨 계열의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랬죠. 이유가 뭐냐? 자, 요 밑에 보시면요. 자, 나트륨 배터리에 그 나트륨 소재는 어디서 빼오냐면 바닷물에서 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죠. NaCl이라고 해서 Cl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바닷물 진짜 전 세계 국토의 70% 80% 차지하죠.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뽑았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생물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너무 많죠. 그러면 이게 흔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굉장히 싸지죠. 리튬 대비해서요. 나트륨의 가격은요. 50분의 1 수준입니다. 리튬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요. 이 나트륨의 가격은요.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싸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전체 가격의 양극재 비중이 40%인데요. 자, 거기에 그 40%를 거의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나트륨 계열 배터리에 집중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지금 올해 안에 성공을 한다 그래도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는 다시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에 집중을 해야지 이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그 공략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트륨 배터리를 쓰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는 거는 배터리의 기본 구조고요. 요거는 양극재, 요거는 음극재, 요거는 이온입니다. 자, 여기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양극재에서 음극재 쪽으로 이온이 가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쓰게 되면 여기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이 전자가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나트륨 계열, 즉 우리나라에서는 소디움 배터리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낙스트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낙스트라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 관련주들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주가가 한 2배씩 떴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 낙스트라. 그러니까 낙스트라는 중국에서 쓰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소디움 배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트륨 배터리 배열의 이점이 얼마나 많냐? 그 첫 번째 우선 보시면 일단 양극재 가격.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나트륨의 가격이 리튬 가격이 50분의 1밖에 안 된다. 엄청 싸요. 이렇게 되면 양극재 가격 자체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양극재 가격이 최소 10에서 20%는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 200만 원 정도는 없어집니다. 양극재에서.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음극재가 있습니다. 자, 이 나트륨 배터리는요. 요 음극재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체하면은 하드 카본 계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음극재를 우리가 어디서 다 90% 이상을 중국에서 갖다 쓰거든요. 왜냐면 요거 제대로 가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제대로 가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90%의 흑연 광물이 다 중국에서 와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중국에서 오는 이 흑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가 다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요 흑연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트륨 배터리는. 그러면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면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산 관세 문제를 이 나트륨 배터리로 하게 되면요. 일단은 일부를 또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흑연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 소재 가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원가 절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를 쓰게 되면 양극재에서도 비용이 빠지고요. 음극재에서도 비용이 빠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요 음극재를 빼버리면 요 공간이 남죠. 공간이 남는 만큼 뭘 채울 수 있어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나트륨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출력이 낮아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이 흑연을 빼버리면 주행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러면 이 나트륨 배터리의 약점인 주행거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점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LFP 배터리보다도 폭발력이 약해요.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느니 이 양극재가 50분의 1밖에, 가격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부피적인 면에서, 그리고 주행거리적인 면에서 모든 효율을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전고체 배터리를 빠르게 개발을 해도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이제 집중하면 돼요?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에 집중을 하면 수익이 여러분들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트륨 배터리의 장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닌데요.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뭐 충전 방전 횟수 가능 횟수가 원래는 한 1,500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근데 이게 최근에 기술 발전 때문에 1만 회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개발 중이라서 일단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더더욱 중요한 게 이 나트륨 배터리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 우리 지금 LFP 배터리 영하 10도만 넘어가도 효율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 그러고 영하 20도 넘어가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LFP 우리가 폄하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는 영하 40도에서도 성능의 90%를 발휘할 수 있고요. 영상 70도에서도 성능의 90%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LFP와 NCM도,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도 이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잘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두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배터리가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예요. 너무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겹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자, 주행거리 500km 이상 확보, 부피에서 안정적이니까. 자, 그리고 발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력이 거의 낮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안정성,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 폭발할까 봐 겁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낮아요. LFP 배터리보다 낮은 상황. 거기다가 가격까지 활등히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 시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향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나트륨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2030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나트륨 배터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폭발이 없냐, 배터리인데 어떻게 폭발을 안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늘로 뭔가를 뚫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예요. 구멍을 딱 댔더니 불이 나고 있어요. 예, 불이 나고 있죠. 예, 그런데 요 옆에 보시는 요거는 나트륨 배터리예요. 자, 여기 보시면 톱으로 전기톱으로 완전히 배를 갈랐습니다. 여기 보면 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충전을 다 했는데 배를 갈랐는데도 연기 하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에 이게 기술 개발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도 이쪽에,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좋지만 이 나트륨 배터리 쪽에 신경을 써야지 한국 배터리가 앞서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2차 전지 어차피 볼 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만한 곳을 보는 게 낫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주 몇 개를 좀 적어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뭐 차트나 그리고 공략 타이밍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는 공략하기가 좀 약간 공략 지점이 아직 덜 내려왔거든요.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봐두시라고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종목들 하나에 대해서 공략 지점과 그리고 종목별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뿐만 아니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종목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중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특이한 게 첫 번째가 양극재가 싸진다. 리튬을 나트륨으로 바꿔서 굉장히 싸진다. 근데 특성은 별로 없어요. 소재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싼 걸로 바꾸는 거. 근데 이제 나트륨은 바닷물에서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징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특징이 있다는 게 음극재였죠. 음극재에서 예전에 흑연을 썼는데 그걸 완전히 빼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하드카본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차 전지에 실제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이미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나트륨 배터리가 소개가 되자마자 애경 케미칼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는 기업이었거든요. 진짜 한 방에 확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잘 안 내려와요. 제가 오늘 정도면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내려옵니다. 그만큼 나트륨 배터리의 그 소재 관련해서 지금 수혜가 굉장히 좀 밀접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일 알루미늄. 뭐 말 그대로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요. 흑연하고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면요. 반응을 해요.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흑연을 빼버린다 그랬죠. 흑연을 빼버리면요. 알루미늄 자체를 가지고 집 전체를 만들어서 음극재를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지금 음극재는 구리를 쓰고 있는데 그걸 빼버리면서 구리 가격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일 알루미늄 역시 음극재에 강세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바로 카티엘입니다. 중국에. 거기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대보마그네틱 얼마 전에 띄었었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나트륨 배터리 2030년까지 상용한다 그랬죠. 관련주들 DSK, 나인테크 그리고 기타 자이글, PKM, CI테크, 메가터치까지. 자, 메가터치는 SK온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차트까지 들고 나와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한 번씩 훑어보시라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추가적인 말씀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